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집이 편안해야 삶이 편안하듯 관계가 편안해야 인생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우리는 참 오래 걸립니다. 젊은 시절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능력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진짜 능력은 나를 지켜줄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라는 걸요.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이 적어도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을, 명함 수천 장보다 진심 어린 한 통의 전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울수록 조심하고 익숙할수록 어렵게 여겨라. 공자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관계가 오래간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이 오래된 지혜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진실입니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잘못된 관계는 무너진 집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진다는 것을.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무너진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관계로 인한 상처는 보이지 않지만 그 무게는 어떤 짐보다 무겁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60대 이후 정말 우리 곁에 남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지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했고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결과 세 가지가 꼽혔습니다. 외모, 재산, 그리고 관계. 하지만 이 순서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관계가 마지막인지, 그것이 왜 가장 중요한지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외모와 재산은 나를 지키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나 자체를 규정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외모입니다. 외모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젊어 보이려는 욕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허영이라고 여기십니까? 이 나이에 무슨 외모냐고, 그런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냐고 말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모 관리는 내 스스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행위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가장 작은 방식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사실 거울 속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나이가 들수록 어지러워진 마음을 잡아주는 것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비싼 옷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정돈하는 태도입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결국 삶의 태도를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는 것, 머리를 빗는 것, 깔끔한 옷을 입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오늘도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꾸미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고 머리도 대충 넘기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었습니다. 귀찮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냐고 했습니다. 나 혼자 사는데 뭐하러 신경 쓰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여러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본인을 돌보고 계시냐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몸도 그걸 알아챈다는 것을, 마음이 자신을 포기하면 몸도 따라서 무너진다는 것을요. 외모는 거울이 아닙니다.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에티켓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나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매일의 약속입니다. 그 작은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편이 되어줍니다. 그 다음은 재산입니다. 돈,
솔직해집시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 때문에 사랑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돈의 역설입니다. 가질수록 불안해지고 나눌수록 집착하게 되는 것이 돈입니다. 노년에 가장 위험한 착각이 있습니다. 돈을 주면 관계가 유지된다는 생각,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효도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반대로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며 집착하는 모습, 돈이 관계의 접착제가 될 수 있다는 환상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떨어지는 순간 함께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 남는 것은 관계도 아니고 돈도 아닌 공허함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진정한 은혜는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그것이 상대에게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빚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돈으로 상대를 묶어두려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재산은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독이 됩니다. 재산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순간 우리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아껴온 3억 하지만 단 10만 원도 쓰기 아까워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요. 혹시 모를 병원비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돈은 그 다음이라고요. 우리는 엄마의 돈이 아니라 엄마가 필요하다고요. 그 말에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아꼈는데 정작 자신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의 미소를 원했는데 정작 어머니는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불안이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10억이 있어도 혼자면 의미가 없습니다. 5천만 원밖에 없어도 믿을 사람 하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합니다.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60대 이후의 돈은 쌓아두기 위한 게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불안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늘을 존엄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돈은 삶을 지키는 울타리지 삶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관계입니다. 60대 이후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결국 관계가 모든 기준이 됩니다. 집을 정리할 때도, 물건을 버릴 때도, 시간을 쓸 때도 우리는 결국 관계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다고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가까워도 마음은 멀 수 있고 멀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습니다. 매일 만나도 외로울 수 있고 1년에 한 번 만나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빈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60대 이상 중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내 편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삶은 견딜만해집니다. 재산 10억이 있어도 믿을 사람 없으면 만족도 하위 30%, 재산 5천만 원밖에 없어도 믿을 사람 있으면 만족도 상위 20% 숫자가 증명합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사람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것들 중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명예도 돈도 마지막엔 함께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남습니다. 마음속에도, 기억 속에도, 일상 속에도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 우리를 사랑해준 사람들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를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느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뭐가 남을까 생각해 봤다고요. 집은 팔릴 거고, 돈은 나눠질 거고, 명예는 잊힐 거라고요. 하지만 내가 누구와 어떻게 살았는가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했던 순간,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했던 순간, 그것이 진짜 유산이라고요. 노년에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그것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내 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가 노후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감정 소모, 수면 방해, 건강 악화, 불안감 증가, 집에 들이는 잘못된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 들이는 잘못된 관계가 문제입니다. 문을 잠그면 막을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침입자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이 주는 상처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를 이야기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추위를 견디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다시 춥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 찔리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면 둘 다 상처입니다. 가까워서 상처받고 멀어서 외롭고 우리는 평생 이 적당한 거리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척, 친구와의 관계, 오랜 시간 함께 했다고 해서 모두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쌓입니다. 익숙함이 무례함으로 바뀌고 가까움이 당연함으로 변질되고 정이 집착으로 왜곡됩니다. 관계는 가까워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 않는 가시에 찔리는 것입니다. 그 가시는 존중의 부재, 당연함, 무시, 이용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는 깊고 오래가고 잘 아물지 않습니다. 평생 동생을 챙긴 한 언니가 있었습니다. 결혼 자금도 학비도 사업 자금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요구했습니다. 언니는 여유 있잖아. 언니는 자식도 하나인데. 뭐 언니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일날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화를 내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언니가 그럴 거냐, 실망이다, 이제 남이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평생 챙긴 건 동생이 아니라 동생의 필요였다는 것을, 동생은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했던 거라는 것을, 자신은 동생의 언니가 아니라 ATM이었다는 것을요. 지금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죄책감 대신 평온이 왔습니다. 놓아주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모든 인연이 소중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연은 삶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오래 알았다고, 정이 있다고 해서 모두 지켜야 할 관계는 아닙니다. 반대로 지켜야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삶을 살리는 단 몇 명,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충분합니다. 3,000명의 지인보다 3명의 진심이 더 값집니다. 안부 한마디로 하루를 밝혀주는 사람, 내 감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사람, 말보다 눈빛이 먼저 위로가 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평생 살면서 5손가락 안에 꼽을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그 5명이 우리 인생을 지탱합니다. 72세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입니다. 가족들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0년 지기 친구가 매일 왔습니다. 많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론 침묵으로, 때론 짧은 농담으로 그렇게 함께 있어줬습니다. 퇴원하는 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가족의 100마디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로가 되었던 건 매일 와준 친구의 침묵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관계. 그게 진짜 관계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노년은 사람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만 남는 시기입니다. 인생이라는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고 진짜 꽃만 남기는 시기입니다. 함께 있으면 숨이 편해지는 사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있어주는 사람, 내가 약할 때도 틀렸을 때도 초라할 때도 여전히 내 편인 사람, 그 몇 명을 소중히 지켜내는 것, 그게 이 나이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지만 가까이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간격 조절이 해법입니다. 모든 관계를 흑백으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도 필요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따뜻한 무관심의 기술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한 박자 쉬기입니다. 전화가 와도 바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시 응답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조금 시간을 두고 답해도 괜찮습니다. 관계에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요구에 즉각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감정의 문 닫기입니다. 상대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감정을 쏟아붓지 마십시오. 상대의 감정에 내 감정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공감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셋째, 따뜻한 무관심입니다. 나쁘게 대하진 않지만 깊이 관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적당한 예의와 적당한 거리. 이것이 때론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관계. 그것도 필요합니다. 넷째, 기대 줄이기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줬으면, 이 사람이 변했으면, 이런 기대를 버리십시오.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처도 줄어듭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기대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거나 거리를 두십시오. 거리는 무례함을 막고, 침묵은 오해를 막고, 경계는 삶을 지켜줍니다.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서양 속담처럼 적당한 경계가 관계를 지킵니다.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가까이 둘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것이 서로를 지키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멀리하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 그것도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외모도 재산도 명예도 결국 관계 앞에서는 의미가 퇴색됩니다. 노년의 자유는 관계를 줄이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데서 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은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는 데 있다. 젊을 때는 채우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비우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필요한 관계가 빛을 발합니다. 진짜 행복은 적게 갖는 것이 아닙니다. 덜 소모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내려놓는 것. 나를 살리는 사람만 곁에 두는 것. 그것이 60대 이후 삶을 밝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곧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매달려 있을 때 찾아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서 그래도 혼자는 외로우니까 하며 버티는 것.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관계가 있지만 마음은 텅 빈 외로움. 그것이 가장 쓸쓸한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오후. 책 한 권을 천천히 읽는 저녁. 그 시간들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 이젠 압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이고 외로움은 강요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선택한 평온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곁엔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은 웃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 곁에서 편안합니까?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곁에 있어주는 그 한 사람에게 조용히 감사하십시오.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생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나뭇잎은 떨어지지만 나무는 여전히 단단합니다. 떨어져야 할 것은 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남아야 할 것을 단단히 붙들으십시오. 떨어뜨리는 것도 용기고 붙드는 것도 용기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은 평온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의 곁에 남겨둘 사람을 고르는 순간부터 다시 밝아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을 수 있다면요. 오늘도 따뜻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을 꼭 껴안아 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 이야기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